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학습 목표는 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의 뜻을 안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 개죠. 등식, 방정식, 항등식. 가장 먼저 등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에 6을 더하면 9가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 가능해요. 3에 6을 더하면 이 부분은 3 더하기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9가 된다라는 말은 9와 같습니다와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3 더하기 6은 9와 같습니다라고 표현 가능하죠. 이 식을 보면은 이제까지 했던 식과 다르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식은 식인데 등호가 포함된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죠. 등식이란 등호가 포함된 식이에요. 자, 등식이라고 하면 등호가 있을 거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뉠 수 있어요. 등호의 왼쪽 부분을 우리는 좌변이라 부르기로 약속하고요. 등식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우변이라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문장을 한번 볼게요. 동생의 나이 X의 2배보다 4살 적은 형의 나이는 26세이다. 자, 형의 나이는 26과 같습니다죠? 근데 이 형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 X의 2배보다, 그 말은 X에다가 2를 곱한 것보다 4살 적대요. 그 말은 4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식으로 표현하면 2x-4는 26과 같습니다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 식을 봐도 등호가 있죠? 즉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등식이 됩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좌변, 오른쪽은 우변, 양쪽을 양변이라 부릅니다. 원래 등호의 의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죠. 등호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다라는 거고 읽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은 같습니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2x-4는 26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2x-4는 26 이렇게 간단히 읽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2a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은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등식이 맞죠? 왜 그럴까요? 등호가 있으니까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등식이 맞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2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역시나 우리 눈에 등호가 보이죠? 등호가 있는 식이라서 등식이 맞습니다. 3x-2는 어때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식은 식이지만 등식이 아니에요. 이 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이라서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18은 0과 같습니다. 자, 이 식은 어때요? 등식 맞나요? 아니라고요? 이 식에 지금 누가 보여요? 등호가 보이죠? 따라서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얘는 등식이 맞아요. 단 참이 아닌 등식인 거죠. 등식이라고 하면은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등호만 있으면 무조건 등식입니다. 따라서 등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등호를 사용한 식이에요. 그래서 식을 봤을 때 단순하게 등호가 있으면 등식, 등호가 없으면 등식이 아닌 겁니다. 2x-2는 x-1이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이 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지,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등식이 됩니다. 자, 등식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이죠? 자, x가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표에서 보면 x의 값,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되고요. 2x-2의 값이라는 것은 좌변의 값이고요. x-1의 값이라는 것은 우변의 값이죠. 자, x의 값으로 선생님은 가장 쉬운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좌변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0 빼기 2라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우변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좌변과 우변의 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 등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1 빼기 2는 2 빼기 2라서 0이 되죠? 우변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 빼기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0으로 같죠? 그러면 등식은 참이 됩니다. 이번엔 x 대신에 10을 대입해 볼까요? 좌변에 1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0 빼기 2라서 18이 나옵니다. 우변에 x 대신에 10을 넣으면 10 빼기 1은 9가 나오죠? 좌변과 우변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러면 이 등식은 거짓인 등식입니다. 이와 같이 등식은 등식인데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면은 x값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x를 우리는 미지수라 부를 거고요. 자, 우리는 이 미지수의 x의 값 중에서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에 우리는 관심이 있겠죠. 따라서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따라서 2x-2는 x-1이라는 등식은 방정식이 되고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이기 때문에 x는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 부를 거고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x는 2를 해로 갖는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x는 2가 해라는 말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죠. 따라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방정식이 참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해라는 말이 나오면 식에 대입하면 성립, 이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5x-9는 2가 x 이퀄 2를 해로 갖는지 알아볼게요. 따라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이 2 곱하기 5 빼기 9를 하면 1이 되죠?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돼요. 그래서 x 이퀄 2는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2번 x 이퀄 2를 대입해 볼게요. x 이퀄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4는 6이므로 좌변 우변이 같은 값이 나오죠? 즉 참이 됩니다. 따라서 x 이퀄 2는 방정식 x 플러스 4는 6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식을 볼게요. 세 번째 식은 좌변과 우변에 모두 x가 있기 때문에 좌변, 우변 따로 각각 x를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4 더하기 13이 돼서 17이 되고요. 우변은 12 더하기 5가 돼서 17이 됩니다. 즉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등식은 참이 되죠. 따라서 x 이퀄 2는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제는 2x 더하기 3x는 5x라는 식을 볼게요. 자, 이 식에서도 등호가 눈에 보이죠? 이 식은 등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고요. 우변에도 2를 대입하면 5 곱하기 1은 5가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죠? 따라서 이 등식은 참이에요. x에 3을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6 더하기 9니까 15가 나오고요. 우변에 3을 대입하면 역시나 15가 나와요. x가 3일 때도 이 등식은 참이죠? 이번에 뭐 대입해 볼까요?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좌변도 0 더하기 0이라서 0이 되고요. 우변도 5 곱하기 0은 0이 되죠? 이번에도 등식은 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00을 넣더라도 1000을 넣더라도 18을 넣더라도 항상 이 등식은 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 거냐면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 해서 항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참이되는 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에 관심이 없겠죠? 맞아요. 즉 항등식에서는 이 항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등식이 항등식인지 판별하시오 또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식을 보면은 2x 더하기 3x는 5x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좌변이죠. 좌변의 2x와 3x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5x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좌변, 우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지죠.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항등식을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좌변과 우변을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 뒤에 양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은지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 뒤 쌍둥이인지 판별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항등식, 만약에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자, 오늘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등식이었죠? 등식이란 그렇지,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자,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인데요. 방정식이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항등식은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자,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참이 될 때 관심이 있겠죠. 따라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요. 방정식 문제의 한 90% 정도는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일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등식의 성질, 이 항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나머지 10%는 이 식이 방정식인지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항등식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되기 때문에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는 이 식이 항등식인지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볼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등식은 방정식이 아니면 항등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판별해 볼게요. 1번 4-2x는 3-x.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죠? 동류항 계산. 그런데 지금 좌변과 우변에서 더 이상 계산할 항이 없죠. 그러면 좌변, 우변 비교하면 쌍둥이인가요? 아니죠. 다르게 생겼죠? 따라서 이 아이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문제는 해를 구하는 것까지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2번 18은 3x. 더 이상 동류항 계산할 게 없죠. 그런데 좌변과 우변은 쌍둥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항등식이 아니다. 무엇일까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3번을 보면은 좌변, 우변 중에서 조금 더 예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좌변이죠. 좌변의 괄호를 본능적으로 없애고 싶은데 없애려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각각의 항에 분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1하고 마이너스 2x 순서만 바뀌면 좌변, 우변이 똑같죠. 즉 쌍둥이에요. 따라서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4번도 보니까 좌변은 정리가 되죠. 우변은 동류항이 없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좌변에 1을 분배 법칙 해주면요. 6a 마이너스 4b가 돼요.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죠. 따라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5번 보면 x 플러스 18 더하기 x 똑같죠? 쌍둥이 모양입니다. 따라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등식, 방정식,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스토리로 반드시 노트 정리하고요. 복습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